안녕하세요. 강철의 블록시티입니다. 제2의 테라 및 루나 사태라 불리는 세계 3위 거래소인 FTX의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소소한 것들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추려봤습니다. 세계 거래소에 관심이 없고 업비트만 하는 유저분들은 FTX 거래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암호화폐에 빠삭한 사람들은 혜성처럼 등장하여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위협한 FTX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후발주자였던 FTX 거래소는 마진 거래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위험성과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암호화폐 전성기인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에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공격적인 FTX의 모습은 거래소를 만든 창립자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요. 바로 1992년생으로 미국의 400대 부자 순위에 최연소를 등극한 샘 뱅크만 프리드입니다. 2007년 전 세계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은행 정도 되는 은행이 파산을 해버릴 정도로 큰 위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암흑 속에 JP모건은 시장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휘청거리는 기업들을 모두 인수하고, 마찬가지로 위기였던 AIG 경우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국영화하라는 조언을 하는 등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서 리만 브로더스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그런 JP 모건의 인상이 깊었던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는 올해 테라와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또 수많은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휘청거릴 때 블록파이, 비트보, 보이저 디지털 등과 같은 기업들의 지분을 사거나 투자를 제한할 정도로 코인계의 JP 모건으로 불리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야망에 비해서 그릇이 적었던 것인지 뱅크만 프리드는 몰락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바로 가벼운 세치혀와 잘못된 위기관리 능력으로 한순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지금은 쳐다도 보기 싫은 역사적인 코인데스크 뉴스가 11월 2일 올라왔습니다. 이 뉴스의 내용은 알라메다라는 회사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146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FTX 회사에서 발생한 FTT 토큰을 무려 36억 6천만 달러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알라메다는 마찬가지로 FTX 창립자인 뱅크먼 프리드가 만든 투자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가장 비중이 큰 자금이 현금이 아니라 FTT라는 바로 FTX 거래소에서 발행한 토큰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평상시라면 사람들이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에 저희가 이제 느꼈던, 저희한테 발생했던 그런 테라와 루나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리스크를 매우 큰 위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루나의 딥패깅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신뢰를 잃고 테라가 무너지고, 또 무너진 테라로 인해서 패닉이 발생하여 루나가 또 하락하고, 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테라가 하락하는 이러한 최악의 악순환이 발생하여 하루 만에 99%가 하락하는 역사적인 모습을 본 저희들은 FTT라는 지들이 발행한 코인들이 상당한 밸류를 평가받는 투자회사의 자산을 대다수 차지한다는 것을 안 저희들은 그 회사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FTX는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수많은 위기의 회사들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투자자 및 이제 사용자들은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돈 가지고 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그 코인베이스마저도 지금 현재 인력을 감축하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와중인데, 갑자기 등장한 이 FTX 거래소는 오히려 더 시장에 돈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FTX의 피닉시를 알린 것은 바이낸스 CEO인 자오 장펑이었습니다. 바이낸스 창립자인 자오 장펑은 한때 FTX를 투자까지 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새부턴가 손을 뗐고 투자했던 것을 이제 FTT로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오 장펑은 코인데스크 기사가 나가고 난 후 약 5일 후에 이와 같은 그런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 트윗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우리는 FTT를 매도하겠다. 이는 루나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그리고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어떤 태도, 예를 들어서 뭐 등에 칼을 꽂는 혹은 뭐 로비를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래소는 투자하지 않겠다. 뭐 대충 이런 뉘앙스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자오장펑은 이제 다들 잘 알다시피 현재 암호화폐계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죠. 한 명을 뽑자면 자오장펑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런 그한테 밉보인 FTT의 토큰, 그리고 그가 매도하려고 하는 토큰, 그 다음에 네가 밉보인 FTX 거래소, 이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FTT를 보유한 홀더들한테는 매우 큰 그런 공포로 다가왔죠. 게다가 자오장펑 같은 경우는 FTT를 몇 조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고래 중의 고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장에다가 매도한다는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진도 8자리 지진을 날린 것과 다름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FTT의 고래인 자오장펑이 매도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 수많은 FTT 홀더들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FTT가 만약에 휴지 조각이 된다면 루나와 테라처럼 FTX의 그런 그 자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갑자기 이 기업이 돈이 벌던 기업이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자가 되면은 내가 냈던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FTT가 아니라 다른 코인들은 돈이라고 하는 값어치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나 FTT는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FTX가 망하게 되면 FTT가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돈을 가장 늦게 찾는 사람은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 심리가 퍼지게 되고, 이건 퍼드라고 볼 수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팩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퍼드를 유튜브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이제 돈을 빼라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FTX를 탈출하게 되면서 엑소더스가 발생하게 되었고, 샘 뱅크먼-프리드는 우리는 문제 없다, 낮은 가격에 FTT를 모두 사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그 말은 끝까지 가지지 못하고 그냥 백기를 들고 바이낸스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바이낸스에게는 우리 제발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FTX가 항복하면 끝이 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시장은 더 크게 반응하면서 암호화폐가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오장펑 역시 좀 당황을 하게 되었죠. 왜냐면은 자기 자산도 암호화폐고, 암호화폐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즉 겨울로 다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거래소의 수익이 급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도 이에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FTX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FTX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모든 암호화폐의 무빙이 매우 좋았습니다. 올해 두 번째의 알트 펌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많았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날씨보다 변덕스러운 암호화폐 무빙은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괴롭혔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니까 자오장펑이 처음에는 이 모든 사태를 발생하겠다 말하면서 시장을 다시 상승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FTX 사태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이 FTX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면서 시장은 혼란을 겪게 되었고, 상징적인 거래소가 1위의 거래소에게 먹히게 되는 모습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독점 악재로 그런 느껴져서 비트코인은 다시 엄청난 폭락을 겪게 되고 데드캣 바운스에 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독점 악재라고 하는 거는 바이낸스가 독점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독점에 대한 반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독점에 대한 이슈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반독점 문제로 시장이 강한 매도세를 전환한 상황에서 그래도 암호화폐를 수습을 하겠지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폭락은 줄어들고 있었으나 어제 새벽에는 이제 바이낸스는 FTX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서 또 한 차례 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인은 이미 미국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바이낸스에서 실사 결과를 하였는데 고객에게 자산을 잘못 처리하고 있게 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이낸스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서 인수는 무산되었고 수많은 암호화폐 홀더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사태는 사실 이제 FTX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FTX 거래소는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키우고 있는 거래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TX의 문제는 곧 솔라나 프로젝트의 위협으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보다 유독 더 큰 하락을 맞고 있는 코인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솔라나 혹은 솔라나로 만든 토큰임을 알 수 있는데요. 어피트로 따지면은 솔라나를 기반으로 만든 파생상품 거래소 프로젝트인 세럼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암호화폐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반면에 옆 동네 주식 시장은 최근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미국 주식의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처음으로 7%대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이 둔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지금 역대급 나스닥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도 나스닥이 7%인가 올랐죠. 이렇게 그동안 이제 주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히던 CPI와 환율이 제자리 걸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PI가 안정화되고 있고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금리를 더 이상 지금처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금리 둔화는 위험 자산의 호재이기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의 하락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주식이 연속으로 상승하게 되면 암호화폐 역시 한동안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FTX 악재가 모두 사라지면서 암호화폐 및 주식 모두 상승 전환하여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 최종적으로는 웃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강철의 블록시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